영진닷컴을 찾아가겠습니다. 물론 크롬 창으로 열었어요. 저는 영진닷컴. 영진닷컴이라고 쳐보시면 영진닷컴 IT 전문 출판 기업이라고 뜹니다. 여기를 들어갈 거예요. 클릭. 네, 감사합니다. 닫는 걸 제가 깜빡했네요. 자, 아래 부분에 보시면요. 여기 브록 CD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브록 CD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검색을 할 건데 우리 눈 시리즈죠. 그래서 눈 적고 검색. 그러면 눈이 편한 엑셀 2010 있어요. 요 옆에 브록 CD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세요. 네, 눈 치면 눈 시리즈들 보일 거예요. 그래서 눈이 편한 엑셀 2010의 브록 CD 다운로드 클릭. 자, 여기 CD 원점집을 눌러보시면은 어디에 받을 거냐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여기 우리가 어디 받을 거냐면 본인 USB에 받을 거니까 여기 목록에 본인 USB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름은 눈이 편한 엑셀로 받을게요. 그러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다 되셨다면 여기 동그라미가 사라졌으면 클릭하셔서 압축 풀기를 한번 눌러주시면 엑셀도 압축이 풀려서 내 USB에 저장이 돼요. 자, 여기까지 해보는 거예요. 자, 창 모두 닫아보세요. 지금 여기 파일 탐색기가 있으면 이걸 누르셔도 되고요. 근데 제가 아마 처음에 파일 탐색기로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몇몇 가지 컴퓨터에는 파일 탐색기 자체가 사라져 있는 컴퓨터들도 제가 봤었기 때문에 아마 기본 경로였던 시작의 문서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시작의 문서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 거고, 여기서 본인 USB 안으로 가보시면은 이렇게 눈이 편한 엑셀이 폴더로 지금 풀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 안에 엑셀이 이렇게 파일들이 있어요. 저희 사실 유인물로 기능들은 다 살펴보셨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우신 거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복습 겸 책을 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페이지를 좀 볼게요. 우리는 오늘 2번 계산 기능을 이용한 단순한 가계부 만들기 여기서부터 볼 거예요. 자, 예제를 불러올 건데요. 만약에 여기 2차시 요걸 열으셔도 되지만 창 닫으시고 일단은 똑같이 프로그램이 열려야 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10 바탕화면에 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10을 찾아주실래요? 왜냐하면 저희 컴퓨터에는 엑셀 2010도 깔려 있지만 2016도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냥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2016으로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기 위해서 엑셀 2010을 들어가서 파일을 불러올게요. 따닥. 선생님 인증 마법사가 나오면 네, 닫으세요. 제가 인증 안 해놔서 그래요. 닫아요. 그게 이제 불편하면 인증해 놓으면 되는데 뭐 인증 하나하나 똑같아서 그냥 안 하고 있어요. 네, 닫기. 자, 여기서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파일에 열기. 해서 죄송해요. 제 USB 이름이 평가자료예요. USB로 들어가셔서 눈이 편한 엑셀이란 폴더를 열어요. 그런 다음에 2차시라는 파일을 열어주세요. 자, 이렇게 파일이 열렸는지 확인한 후에 설명 계속할게요.
수식 계산 및 자동합계 사용하기인데 우리 2차시 파일을 가져왔어요. 여기 D사셀을 클릭해 주실래요? 여기 D사셀 요 위치. 자, 지금 9월 23일 날에는 아마 엔진오일 교환하고 자동차 환경 부담금 이렇게 자동차에 든 돈이 45,000원, 뭐 61,966원 아마 이렇게 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두 개의 값을 합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먼저 계산을 할 거니까 등호를 적어요. 그 다음에 이후에 더할 수치가 들어있는 D2셀, 여기 엔진오일 교환 가격 클릭하시면은 D2셀에 셀이 찍히죠. 그 다음에 값을 더할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서 더할 값인 요 D3셀을 클릭하시고 엔터를 치면 값이 계산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저번에 다 하셨던 겁니다. 오히려 더 어렵게 봤어요, 우리는. 그죠? 자, 안 되신 분 일단 질문 받고요. 잘 되시면은 14페이지 넘어갈 거예요. 자, 아까는 두 개만 계산하면 되니까 편했는데 이번에 하나, 둘, 셋, 네 개를 더할 거예요. 그러면 물론 네 개를 그냥 더하기 해서 계산해도 되지만 우리 좀 이전에 배웠던 자동합계라는 기능 기억하시죠? 자동합계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선 자동합계로 구할 거예요. 자, 계산을 할 셀이 D9셀. D9셀을 클릭하세요. 홈 탭에 편집 그룹에 있는 자동합계를 클릭했더니 sum이라는 어떤 함수가 나오고 괄호 안에 내가 더할 범위가 나오는데 나는 여기 장보기에 해당하는 D5에서부터 D8셀까지만 계산하려 했지만 엑셀은 기계잖아요. 기계란다.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계산하려는 거지? 라고 자기 맘대로 추측해버린 거예요. 아니죠. 그쵸? 나는 여기 있는 장보기 데이터들만 계산을 할 거니까 여기 아까 9,900원 요 위치 D5에서부터 밑으로 D8셀까지만 다시 끌어주세요. 그러고 엔터를 칠게요. 그러면 결과 셀이 제대로 계산돼서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안 되신 분. 자, 등호 적고 단가 곱하기 개수 찍었어요. 엔터. 그러고 얘를 체육 핸들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계산해 주셨고요. 평균 판매량을 계산할 겁니다. 우리 평균 구하는 것도 저번에 유인물에서 해봤어요. 자, 어떤 걸 이용했었냐면 자동합계 쪽에 에버리지라는 평균 구하는 함수가 있었죠. 자, 해볼게요. 이 7셀을 클릭하세요. 평균 구할 셀이죠. 그리고 홈 탭의 편집 그룹에 있는 자동합계 옆에 세모. 여기서 평균을 찍고 에버리지 나왔고 범위 맞으면 엔터. 밑에 평균 판매량도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이 13셀에다가 커서를 찍었고요. 홈 탭의 편집에 자동합계 옆에 세모. 평균을 클릭합니다. 범위를 이거 전체 다 구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부분 이 8셀부터 이 12셀까지 범위 잡아서 엔터. 자, 평균 판매량 구해보세요. 자, 시트 3으로 가겠습니다. 2차 시에 시트 3으로 이동했고요. G2에서부터 G8셀에 총점과 평균을 알맞게 채워 넣어 보세요 라고 하네요. 자, 일단 총점은 두 가지로 계산할 수 있어요. 더하기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 그걸 해주는 함수가 sum. 어떤 걸로 해보실래요? sum이 좋아요? 더하기가 좋아요? 둘 다 좋다고요? sum이 편하긴 해요. 범위를 이렇게 잡아요. 잡으셨어요? 자동합계 누르세요. 끝났어요? 근데 평균은 얘가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총점이 있어서 지금처럼은 못 구하고 따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평균에 커서를 놓으시고
평균이 보면은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인터넷의 평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합계 옆에 세모를 눌러서 평균으로 누르신 후에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인터넷까지만 범위를 잡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고 평균 셀인 H2 셀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을 끌어내리면 완성. 자, 이렇게 잘 구해졌나 한 번씩 보시고 질문 주세요. 자, 파일 확인해 보셨으니까 이건 이제 저장 한번 해볼까요? 파일에서 저장하실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왜냐면 그냥 저장을 누르면 원본에 그대로 씌워져 버리죠. 그래서 원본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왜냐면 집에서도 복습하실 때 또 쓰실 거니까 수정본을 저장을 할 거라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는 거예요. 어디다 저장할 거냐? 우리 본인 USB에 저번에 한글 연습이란 폴더를 만들었었잖아요. 이번에는 엑셀 연습이란 폴더 하나 만들어 보려고요. 아마 예전에 만든 거 있죠? 그럼 거기다 저장하셔도 돼요. 새 폴더에서 저는 엑셀 연습 적을 건데 저도 만든 거 있네요. 그죠? 저번에 만든 게 있어서 그럼 여기다가 저장하겠습니다. 여기 엑셀 연습. 여기에 2차시라고 저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시 불러올게요. 파일에서 열기. 본인 USB에 눈이 편한 엑셀이라는 폴더로 가셔서 3차시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D1 셀을 선택하시고요. 먼데이라고 적혀 있는 이 D1 셀이요. 요거 선택하시고 마우스를 오른쪽 하단에 점 있죠? 요 점 쪽에 갖다 대세요. 이 점을 채우기 핸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점 쪽에 갖다 대면은 이렇게 까만색 플러스 모양으로 채우기 핸들이 나타날 텐데, 이때 누르시면서 끌어주시는 거예요. H1 셀까지 끌어볼게요. 쭉. 먼데이, 투스데이, 웬즈데이, 더스데이, 뭐 프라이데이 이렇게 요일이 나오네요. 그쵸? 자, 이번에는 A2 셀과 A3 셀 이렇게 두 칸을 잡으세요. 두 칸을 잡아 채우기 핸들을 끌면은 두 칸을 규칙대로 일씩 증가되는 거였죠? 일씩이 아니라 규칙대로 증가되는 거였죠?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어내리면 이렇게 10, 12, 14, 16, 18, 20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B2 셀의 이 물결 모양을 선택하고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을 끌어볼 건데요. 물결은 뭐 별다른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채우기 핸들을 끌면 복사가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18페이지 4번인데요. 여기도 아까랑 똑같아서 그냥 여기까지 설명을 바로 하고 돌아다녀 볼게요. 자, C2에서부터 C3셀까지 두 칸을 잡고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주세요. 자, 2씩 증가되는 거 확인되셨나요? 일단 5번까지만 하고 제가 돌아다닐게요. 자, 여기 드럼, 기타, 보컬 트레이닝 적혀있는 이 칸들 보이죠? 범위를 잡아서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어보면은 이렇게 값이 복사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시간이 들어있는 A열에서부터 C열까지 열너비를 내용에 맞게 조절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A열에서부터 C열까지 A열 열머리끌에서 누르시면서 C열 열머리끌까지 이렇게 끌어보세요. 이렇게 세 칸 선택됐어요. 세 줄? 하나, 둘, 세 줄? 그러면 C열과 D열 사이 열머리끌에 마우스를 올려두시면 두 방향 화살표가 나오죠. 이때 더블 클릭, 따닥. 그러면 블록 지정이 되어 있는, 즉 셀이 선택이 되어 있는 셀들이
제각각 알아서 열 너비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A열하고 C열은 지금 시간이 적혀 있으니까 시간에 맞게 조절이 됐을 거고요. 중간에 물결 표시는 물결 표시 한 개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좁게 조절이 됐겠죠? 자, 이번에는 19페이지 7번인데요. 열 너비를 일정한 크기로 조절하고 싶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번엔 D열에서부터, 물론 여기서도 열머리끌에서 끓으세요. H열까지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습니다. 잡으셨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너비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 열너비 값이 원래 기본값이 8.38인데 15라고 설정을 하시고 확인을 하면은 각각의 셀이 15만큼 너비가 넓어지게 됩니다. 행 높이를 일정하게 바꾸기 위해서 1행에서부터 7행까지 쭉 행머리끌을 드래그 해보세요. 여기 1행 있죠? 1행 행머리끌에서 누르면서 끄는 거예요. 7행까지 쭉. 그런 다음에 아까처럼 여기 행머리끌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행 높이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아마 16.5로 맞춰져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값을 20으로 설정을 하면은 행의 높이가 조절이 되겠죠? 네, 20으로 맞춰주세요. 셀 40으로 들어가요? 블럭 지정을 했을 때 요 셀에서 요 지금 행머리끌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행 높이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20을 적는 거예요. 셀 서식 아직 안 들어갔어요. 자, 여기까지 설정해 보신 분들은요, 쉬는 시간을 좀 갖고 이따가 뒤에 챕터 4번으로 넘어갈 건데, 연습을 좀 해보실 분은 시트2랑 시트3에 연습 문제가 있어요. 요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요거 한번 해보신 분은 쉬는 시간 조금 가지시고요. 이따 3시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거 파일은 저장하실 분은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볼게요. 본인 USB에 엑셀 연습이란 폴더 있었죠? 여기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제를 이제 불러올 건데요. 이 4번에서는 글꼴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4차시 파일을 불러와 볼게요. 파일에서 열기. 경로는 본인 USB에 눈이 편한 엑셀이란 폴더 있을 거예요. 따닥. 눈이 편한 엑셀 2010 폴더 보이죠? 따닥. 4차시를 엽니다. 따닥. 자, 파일이 열려졌는지 제가 한 번씩 확인하고요. 정렬과 글꼴 설정해 볼게요. 표 안에 글씨의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만들기 위해서 A1셀부터 마우스를 누르시면서 H7셀까지 이렇게 범위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뭐 다 잡은 거죠, 범위를. 그죠?
범위 다 잡으셨다면 홈 탭에 맞춤, 요 맞춤 그룹이라고 있어요. 여기 맞춤의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면 각각의 셀이 가운데로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2페이지 2번인데요. 제목줄을 드래그 해볼게요. A1 셀부터 H1 셀까지 이렇게 제목줄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 홈 탭의 글꼴 그룹 굵게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글씨가 굵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번까지) 해보고 제가 돌아다닐게요. 자, 이번엔 전체 글꼴을 변경할 거라 다시 A1에서부터 H7셀까지 이렇게 셀 범위를 다 잡아주시고요. 홈 탭의 글꼴에 여기 목록 단추 세모 보이죠? 세모를 클릭해서 HY 나무 L자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서식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됐는지 제가 보고요. 이따 스텝 2에서부터 이어서 같이 볼게요. 자, 저희가 여기 시간표를 보면요. 보통 요 왼쪽에 보니까, 왼쪽이란다. 위쪽에 보니까 월화수목금 요일이 적혀 있고요. 이 밑에가 시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여기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에 요일 시간을 적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A1 셀을 클릭해서 일단 요일이라고 적어요. 요일. 이 상태로 Alt 엔터를 치면 한 셀에 여러 줄을 적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Alt 누르면서 엔터. 그 다음에 시간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럼 요일 시간이 한 셀에 적혀 있긴 한데 글씨가 한 셀에 두 개를 억지로 꾸겨 놓다 보니까 잘려 보여요. 그쵸? 그래서 1행과 2행 사이에 행머리글에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 누르시면서 끌어서 적당한 높이로 맞춰주세요. 24페이지 5번에 보시면 요일과 시간을 대각선 중심으로 교차시키기 위해 A1 셀을 클릭한 후 홈 탭에 맞춤에 있는 텍스트 왼쪽 맞춤을 누르세요 라고 하죠. 클릭. 그러면 요일과 시간이 왼쪽 정렬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 요일 앞에다가 따닥 더블 클릭하세요. 커서가 생겼죠. 스페이스바를 따다다다다다다닥 적당히 띄워주시고 엔터. 됐어요. 자, 여기서는 지금 A1 셀을 왼쪽으로 맞춰라 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머지를 가운데 맞춤을 하라고 하네요. 힌트에서는. 그러면 먼저 A1에서부터 일단은 I7셀까지 표 전체 범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탭에서 가운데 맞춤을 해주실게요. 홈 탭에서 가운데 맞춤. 그러면 글자가 이렇게 다 가운데로 맞춰졌죠. 그러면 A1 셀은 왼쪽 맞춤을 할 거니까 왼쪽 맞춤을 누를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시간 요일 적었던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요 일이라고 적고 Alt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적어요. 그 다음 엔터를 칠게요. 요일과 시간에 요일 앞에다가 따닥. 그럼 커서가 생기죠. 이때 띄어쓰기를 적당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안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봤고요. 나머지는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A1에서부터 I1까지를 굵게 해라. 그 다음 A1에서부터 I7셀까지는 도둠으로 해라. 그러면 여기까지를 도둠체로 줘라 이거죠? 도둠으로 해라. 그 다음에
A 요 D2에서부터 I7셀까지를 예전에 우리 제 유인물의 두 번째 예제에 보면은 줄을 바꿔 입력하는 거 배웠었죠. 홈 탭에 맞춤해서 텍스트 줄 바꿈. 이거 해주시면 줄이 밑으로 내려가서 배치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파일에서 저장하실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불러올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선택. 평가자료 죄송해요. 제 USB에 엑셀 연습이라는 폴더를 열고 여기다 저장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연습해 보실 때 질문사항은 없으셨어요? 있어요? 어디? 요거는 파일에서 저장하시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서 아까 4차시 저장했었죠? 파일에서 열기, 본인 USB에 있는 눈이 편한 엑셀에 있는 눈이 편한 엑셀 2010에 있는 5차시를 불러와 주세요. 그냥 아까 전에 표 같은 건데요. 여기서 제가 볼 거는 인쇄라는 메뉴예요. 내가 이거를 만약에 프린트로 출력을 한다 라고 할 때는 5차시 파일에서 인쇄라는 메뉴를 눌러서 출력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글하고 엑셀이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한글은 A4용지 사이즈에 맞춰서 글씨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엑셀은 시트 안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라서 하나의 시트 안에 글씨를 적었을 때 몇 장에 걸쳐 나올지 이런 거를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파일에 인쇄로 가셔서 미리 어떻게 나오는지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 인쇄 메뉴 띄워서 올려보세요. 여기까지 띄워져 있는지 제가 본 후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인쇄 복사본은 하나라고 돼 있죠? 그러면 한 장 인쇄하겠다.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시트에 있는 내용을 인쇄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걸 여러 장을 5명한테 논아줄 거를 찍는다 하면은 인쇄 복사본을 5로 바꾸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프린터는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프린터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모양의 프린터는 기본 프린터라고 해요. 기본 프린터는 이 컴퓨터에서 인쇄 버튼을 누르면 바로 출력이 되는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라고 합니다. 자, 이 밑에 설정에 활성 시트 인쇄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활성 시트라는 게 뭐냐면 엑셀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시트 1, 시트 2, 시트 3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시트 1이 하얗게 선택돼 있죠. 이 시트가 활성 시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 놓은 시트만 인쇄하겠다가 활성 시트 인쇄예요. 그러면 여기 전체 통합 문서 인쇄는 뭐냐면 여기 있는 1시트, 2시트, 3시트를 모두 다 출력하겠다라는 게 전체 통합 문서 인쇄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럼 선택 영역 인쇄는 뭐냐면 내가 어떤 영역을 이렇게 범위를 잡아요. 난 여기만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파일에 인쇄에 가서 여기를 선택 영역 인쇄라면 내가 선택한 영역만 인쇄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보통은 활성 시트 인쇄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 내가 다른 부분은 찍지 않고 내가 원하는 표만 찍고 싶을 때 활성 시트 인쇄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인쇄를 할 때 보니까 이 밑에 1/2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2장 중에 첫 번째 장을 인쇄해야 하는 페이지다라는 거고요. 옆에 이 다음 페이지를 누르면 두 번째 장이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원래 이 표가 어떤 표냐면 여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있는 표인데 인쇄로 가보니까요 칸이 모자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목요일까지만 나오고 다음 장에 금요일이 나와요. 자, 이렇게 인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인쇄하지 뭐, 그쵸?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인쇄 못 써요. 이거를 우리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누군가한테 제출을 하거나 활용하려는 건데 목요일까지 나오고 금요일만 이렇게 나와봐요. 근데 한 장만 뽑으면 다행인데 제가 만약 유인물을 뽑는 거라 우리 인원수대로 뽑았다고 쳐봐요. 그럼 몇 장이 날라가요? 인원수 곱하기 2. 근데 또 찍어야 돼. 그러니까 거기 인원수 곱하기 3. 그쵸? 예, 낭비가 좀 심해져요. 그쵸? 그럼 회사에서는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찍어야 될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따 설명은 어차피 드릴 거니까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게 이렇게 잘려서 나와서 내가 이거를 한 장에다 출력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방법이 일단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시 홈으로 가볼게요. 자, 이 문서를 내가 한 장에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공간을 줄이면 되겠지. 여기 공간이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줄이면 되겠지. 얘를 줄이면 되겠지. 근데 줄여도 한 페이지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한계 때문에. 그럴 때는 또 다른 방법은 여백을 줄여도 되겠죠. 이게 여백이에요. 여기 뭐 좁게로 한다든지 그럼 한 페이지 다 나오잖아요. 또 다른 방법은 난 여백을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 표를 조금 줄여가지고 한 페이지에 다 나오게 하고 싶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밑에 현재 설정된 용지라고 되어 있는 데를 눌러보시면 한 페이지의 모든 열 맞추기라는 게 있어요. 요걸 누르시면 한 페이지의 모든 열이 맞게 약간 축소가 되면서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한 장에 모두 다 인쇄하는 게 가능해져요. 자, 요런 게 있어요. 자, 활성 시트 인쇄 밑에 페이지 위치는 뭐냐면요. 엑셀에서 우리가 여러 시트, 그러니까 여러 페이지에 인쇄를 한다라고 했을 때 3페이지만 뽑고 싶다. 이런 경우에 적는 게 이 페이지 위치라는 부분이고요. 단면 인쇄와 양면 인쇄는 앞장만 찍을 거냐, 앞뒷장 같이 찍을 거냐 이런 얘기죠. 자, 가로 방향, 세로 방향이 있는데 이건 용지의 가로로 찍을 거냐, 용지의 세로로 찍을 거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로 방향으로 돼 있지만 표가 옆으로 넓은 경우는 가로 방향으로 바꿔서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A5 요거는 용지 크기예요. 일반적으로는 A4 용지로 쓰겠죠? 자, 요게 이제 용지 여백 아까 설명드린 거, 요게 용지 너비 배율 맞추는 거, 요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인쇄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더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금 페이지 설정이란 메뉴로 들어가 볼게요. 페이지 설정. 여기에서는 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정할 수 있는 창인데요. 일단 용지 방향, 아까 여기 가로 세로 바꾸는 게 여기 있죠? 확대 축소 배율, 요게 이거예요. 해서 기본은 100으로 돼 있는데 내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표가 있는데 표를 더 크게 찍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보다 더 크게 찍고 싶을 때가 있죠. 원래 사이즈보다. 그럴 땐 확대 축소를 뭐 150%라든지 내가 원하는 크기로 맞추시면 되는 거고요. 작게 찍고 싶으면은 얘를 줄여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 몇은 뭐 알아서 맞추셔야 되겠죠. 근데 이 밑에 자동 맞춤은 뭐냐면요. 아까 이거예요. 아까 여기서
한 페이지의 모든 열을 맞추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자동 맞춤인데요. 용지 너비를 1, 즉 100%로 놓고 높이를 적당히 맞춰라. 이런 게 이제 자동 맞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대 축소 배율을 조절해서 맞출 수가 있더라. 자, 여백에서는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에 여백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표가 한쪽으로 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해서 표가 가운데에 제대로 예쁘게 배치가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글, 바닥글에서는요. 매 페이지 상단에 똑같이 들어가는 게 머리글, 매 페이지 하단에 똑같이 들어가는 걸 바닥글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 머리글을 편집하겠다 하면은 왼쪽과 가운데 구역, 오른쪽 구역이 있는데요. 왼쪽 구역에 예를 들어 한일 컴퓨터, 오른쪽 구역에다가 작성장, 이수정 뭐 이런 식으로 적었다고 쳐봐요. 그러고 확인을 하면은 요 위에 매 페이지 상단에 똑같은 요 머리글이 생긴다라는 게 머리글 바닥글이에요. 바닥글에서는 보통 쪽수 같은 거 표시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가운데 구역에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페이지 번호. 그 다음에 슬러시 잠깐 적어서 이 뒤에는 요게 이제 뭐냐면 전체 페이지 수. 요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은 몇 페이지 중에 몇 페이지가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다라는 게 이렇게 보여져요. 얘가 지금 1페이지 중에 1페이지가 보이고 있구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시트 부분에서는요. 지금 여기서는 인쇄 영역과 반복 할행, 반복할 열이 지금 보시다시피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셔서 인쇄 제목을 주는 게 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반복 할행을 설정해도 똑같이 나올 테니까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 데이터가 지금처럼 짧은 데이터일 수도 있지만 긴 데이터라고 쳐보죠. 만약에 이렇게 긴 어떤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파일에서 인쇄를 갔을 때 첫 번째 페이지가 이렇게 보일 테고 두 번째 페이지로 가보면 이 위쪽이 기타, 보컬 트레이닝, 기타, 보컬 트레이닝, 기타 이렇게 돼 있어서 얘가 무슨 요일에 실행하는 건지 우리가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쵸?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위에 부분을 요 제목줄이 항상 표시가 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인쇄 제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마냥 눌러놓은 채로 반복 할행에다가 일행을 잡아놓고 미리 보기로 가보면요. 매 페이지에 똑같이 여기 월화수목금이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얘가 무슨 요일에 시작하는 어떤 내용인가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 1페이지를 다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엑셀 인쇄를 할 때는 요 페이지 레이아웃의 인쇄 제목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쇄에 대해서 한 번씩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직은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인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요. 인쇄 배율이랑 여백 페이지 맞추기 부분은 실제 저희 책에선 33페이지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여기까지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6번 표 만들기서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산관리표를 만든 걸 가지고 요 인쇄 제목 만드는 거 누가 인쇄하셨어요? 이거 취소할게요. 지금 인쇄 나올 때 표 만들기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그럼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인쇄 누르셨네. 인쇄 누르지 마세요.